지도를 구하거든요. 그럼 지도본이 또 나오고. 이게 우리한테는 사진 한 장, 지도 하나가 굉장히 소중해요. 예. 그럼 이제 그게 쭉쭉 여기저기 막 연결되는 거니까.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 TV의 정성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분을 만나보았는데요. 자꾸만 이분을 꼭 한번 만나봐라 이야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그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제가 이분을 좀 오래전에 뵙는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피부과 의사고 정치적으로는 또 유승민 전 바른정당 찐팬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우리 포항시장 경선에도 도전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부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정말 우리 포항의 소중함과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바다에 관한 학회가 있어갖고 제가 직접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기도 했고요. 바로 포항 지역 학연구회 이재원 대표님입니다. 이재원 대표님을 만나서 오늘 포항에 관한 이야기를 재밌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인터뷰는 정성목 TV와 포항방송신문이 공동으로 취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 원장님이라 해야 될지 뭐 대표님이라 해야 될지 편하게 뭐 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정말 뭐 바쁘신데 네. 오늘 이런 시간을 내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정성목 TV에 또 정성목 세상 이야기에 나오시면요, 정성목 TV 구독자님께 먼저 인사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오프닝 때 제가 옆에서 소개해 주시는 거 들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황송하게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좋아야 될 텐데, 오늘 구독하시는 분들께 뭔가 좀 더 보길 잘했다. 추가 구독자가 많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포항지역학회라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설립하게 된 연도라 할까요? 계기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정식 이름은 이제 포항지역학연구회라는 이름이고요. 네. 이름에서 다 나오듯이 포항 지역, 그러니까 뭐 포항 인근 또 다 포함되는 이야기가 네. 되겠고요. 그쪽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부하자. 네. 라고 한 거는 10년이 거의 뭐 더 됐습니다. 그러한 이름은 쓰지는 않았지만, 네.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저뿐만 아니라 포항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네. 우리 포항에도 많이 계신다라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모여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면, 또 나온 결과물들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유가 된다면 네. 훨씬 더 좀 더 그 의미가 빨리 접하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지역 연구의 이름이라는 걸 써서 모이기 시작한 거는 약 한 4년, 5년 뭐 이 정도, 5년 정도? 예,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 게 책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책이 최근에 10권까지 나왔습니다. 오, 10권 정도 나왔습니까? 예. 그렇구나. 예. 책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시작하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네. 같이 하시다 보니까 네. 또 그 각 분야의 전문 또 관심 있는 네. 이런 것들이 묶어져서 네. 좀 책이 시간에 비해서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방금 이제 말씀한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그게 한 뭐 구성원이라 해야 되나요? 뭐 핵심 브레인이 특별하게 소개하실 만한 게 있나요? 예, 그럼요. 뭐 네. 다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요. 네. 우리 꼭 포항이 고향인 분도 계시지만 네. 고향이 아니신 분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포항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별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계셔도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포항이 고향이 아니셔도 관심 있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회원들은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네. 정말 각 분야에 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금방 이게 이제 제가 오래 전부터 이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 계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저희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뭐 포항의 옛날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역사 그리고 네. 또 어떤 일제 강점기 때의 역사에 좀 더 네. 특화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포항의 지형학적 그러니까 지리 선생님이신데 원래 지리 네.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런 지형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네. 전공이시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이제 포항에 대한 어떤 지형 그리고 환경, 산업, 역사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원장님 개인적으로 이제 찾아뵀을 때 보니까 책도 이렇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요. 지금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포항에 보통 보면 포항에 그 관심이 있거나 포항을 좀 깊게 사랑하는 분이나 또 인문학적으로 조금 네.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책이 제가 뭐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요. 아유 다행입니다. 이게 놀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하게 된 이제 뭐 계기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나 원장님이 보셨을 때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비결이랄까요? 이 책이요. 네네. 예. 네. 사실 좀 책은 아까 네. 제가 10권의 책이 우리가 나왔다고 했고요. 네네. 이 책은 그 10권 다음에 이제 또 처음으로 나온 책이니까 아, 11번째 나온 11번째. 책이 되는 네네. 건데요. 책은 사실은 쉬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책을 잘 안 보잖아요. 네네네네네. 저도 그렇고요. 뭐 바빠서 책을 네네. 볼 시간도 없으니까 네. 그냥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짧은 시간에 정보를 보게 되는 거. 그렇지. 이런 것들에 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네. 뭐 좀 이렇게 설명이 길어진다라든지 글자가 많아진다라든지 이러면 조금 거부감을 갖는 거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앞의 책들에 비해서는 조금 짧게 그리고 네. 조금 재밌게 약간 쉽게 네. 그리고 좀 사진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 그리고 네네네. 편집을 제가 직접 했었는데요. 네네. 편집할 때 좀 이렇게 읽히기 쉽게끔 뭐 그런 사진 배치라든지 네네네.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마 좀 더 좋아해 주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선물을 받고 제가 깊게는 아직 다 못 봤는데요. 뭐 좀 보면 다 봤을 건데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죠? 예, 받으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포항이라는 이게 머리에 뭔가 예. 이래 들어오는 예.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요 책에 관해서 뭐 이왕 설명해 주시니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단락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보면 예. 여기 지금 보이시다시피 포항을 아시나요? 이런 문장이 예. 딱 나와요 처음에. 예.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게 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이제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이라고 하죠, 이제 네. 그죠? 프롤로그에 이제 네. 제가 제목을 포항을 아시나요라고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포항 가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살고 계셔도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고요. 많죠. 또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포항이 이런 곳이었어라는 이야기. 우리가 사실 포항하고 하면은 시 성격. 그러니까 네. 우리가 1945년에 포항시가 성격이 돼서 네네네네. 지금 뭐 70주년이 좀 넘었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또 나오는 게 포스코 네. 창립 뭐 55주년 뭐 그렇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포항시가 시 성격이 되고 나서부터 혹은 포스코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만 포항이냐? 네. 그 전에는 포항이 없었느냐? 그렇죠. 또 오랜 세월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시성격이나 포스코 이전에는 사람이 안 살았는 뭔가 문화도 없었는 뭐 이런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포항은 뭐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고 뿐만 네. 아니라 굉장히 좋은 문화가 있었고 네. 포항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바다겠지만 네.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어서 네네네. 제목을 포항을 아시나요라고 조금 사실은 이제 포항에 이런 게 많습니다라는 네. 그런 뜻이잖아요. 네네네네. 포항을 아시나요라는 게 그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딱
이게 보면 뭔가 이래 와닿는 이런 네.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제가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29일 날 혹시 대표님 현장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29일 날 우리 송도 솔밭하고 송도 바닷가 아, 예. 예, 거기서 이제 제1회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현장에 예. 가서 이제 스케치하고 예. 이제 보도 자료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송도 솔밭하고 예. 송도 바닷가 우리 해수욕장이라 할까요? 그렇죠. 하고에 이제 그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예. 지금 우리 이제 송도 바닷가가 지금 이제 개장을 또 뭐 새로운 단장에서 이제 하죠. 준비하고 있는 예. 과정을 제가 지켜보기도 했고 언론 매체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옛날 송도 바닷가고요. 예. 송도 솔밭하고 예. 또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송도 솔밭하고 해수욕장의 어떤 뭐 차이점이라 할까요? 우리 예. 원장님이 이제 인문학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 예. 이런 게 충분히 좀 재밌는 스토리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송도는 안 그래도 이번에 멤버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네. 저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일부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예. 걸었다기보다는 네. 송도를 알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네. 요번에 보니까 앱을 하나 개발해서 네. 이렇게 걸을 때 스마트폰에서 지역에 설명하는 네네네네. 앱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를 이제 저한테 좀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했던 말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송도는 뭐 고향이 포항인 사람들한테는 네.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죠. 예, 네. 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는 뭐 포항뿐 아니라 뭐 대구라든지 가장 큰 도시 그런 데서도 정말 포항 송도는 다 알 만큼 그렇죠. 예, 뭐 굉장히 관광지였잖아요. 네네네. 저는 송도 해수욕장을 그러니까 송도 바닷가를 네. 한 4가지 의미의 바다로 보는데 네네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물류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류. 네네. 예, 그러니까 송도는 결국 형산강이랑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형산강을 통해서 네. 어떤 우리 부조장터, 부조장터. 지금 네네네. 같으면 죽도시장, 죽도시장. 그런 것이 물류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물류 중심. 동해안 최대의 어시장 혹은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요. 네. 물류의 중심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바다의 의미는 6.25 전쟁을 떠올리려 네, 하는데요. 6.25. 네. 6.25 전쟁 때 이곳을 통해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네.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네네. 하는데 포항 상륙 작전 잘 모르시지만 그게 네.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송도는 이 최대의 방파제가 되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의미는 호국의 바다다. 호국의 바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송도 해수욕장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어두운 역사가 되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이제 산업의 예. 역사가 되는 포항 제철이 네. 이 영일만에 들어오면서 네. 송도 해수욕장은 좀 쇠퇴하게 되죠. 그렇죠. 예. 쇠퇴기를 맞았다. 예. 그렇죠. 하지만 포항 제철이 들어올 수 있었던 입지적인 조건은 네. 이런 영일만 송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산업의 바다의 의미. 네.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전 네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네.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 결국은 어떤 레저라든지 예, 그렇죠. 이번에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라고 네. 저는 보고요. 지금도 송도 해수욕장 나가 보시면 뭐 윈드서핑을 즐긴다든지 모터보트를 즐긴다든지 네. 어떤 그 해양 레포츠를 또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해양 레포츠 혹은 해양 환경 뭐 이러한 것들의 의미에 또 송도 해수욕장이 와 닿아야 되는 어떤 새로운 의미의 재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원장님이 인문학 박사모입니다. 하여튼 상세하게 이게 설명을 아닙니다. 이 책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예.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네. 이 책을 봐도 실존의 인물이 앞에 있던 인물을 보면 이게 보면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의 어떤 예. 우리 포항 시민들께 한번 좀 들어볼 만한 멋진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바다는 정말 그런 네 가지 물류, 6.25,
관한 산업 맞습니다. 도시의 어떤 전초기지, 지금은 이제 레이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럼 또 지금 좀 아쉽지만 우리 포항에는 솔밭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송도 솔밭 이 경우는 또 뭐 혹시 뭔가 있습니까? 송도 솔밭은요. 네. 사실 송도는 이전에는 향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아, 송도, 이전에 송도가 예. 근데 뭐 향도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아니고요. 네. 향이라고 하면은 저쪽 건너편, 저쪽 방향할 때 그 향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건너섬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향도. 건너섬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민동이나 네. 도심에서 보면 그렇죠. 건너쪽에 건너가죠. 있는, 그래서 네. 그냥 향도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는 소나무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곳을 이제 소나무를 많이 심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송도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아, 원초적인 뭐 죽도, 송도, 상대 이게 아니고. 그렇죠. 아, 예. 네네. 그 사실 포항이 말씀하셨듯이 네. 오도라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 동네 이름에 특이한 게 이제 죽도동이니 네. 방금 이야기했던 뭐 상도동이니 이런 네. 그죠.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 지역이 섬이었다라는 이름의 반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도는 또 송도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송도는 이 형산강 하류에 따라서 때로는 육지랑 연결이 되고 네. 또 물이 많으면은 좀 떨어지고 네네네. 은밀하게는 그냥 대송면이랑 붙어 있는 육지의 일부분인데 아, 네네. 이게 이제 형산강 그 개수공사 그러니까 형산강의 수로를 네. 바꾸면서 네. 그냥 정말 떨어진 섬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름 자체도 소나무를 많이 심으면서 이제 송도가 네, 송도 됐는데 됐고. 자랑해도 될 만한 일은 지금은 송도 하면은 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송도 하면 어디 떠오르시냐 생각해 보면 인천 송도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대부분 또 뭐 그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부산 송도도 네. 생각하실 네. 거고 송도는 많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 시절에 우리가 한창 송도가 번성할 때 우리 그냥 그 전국구에 나오는 뉴스에도 송도 하면은 항상 포항 송도가 떠올릴 만큼 네네네. 송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름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항 송도가. 아, 그러면은 이제 송도 솔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명사심리 옛날부터 이런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나무를 많이 심으면서 나무를 심으면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연 숲이 네. 아니라 만들어진 숲이죠. 근데 사실 숲은 대부분 네. 만들어진 숲이 많습니다. 많죠. 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네, 네. 목적이냐면 첫 번째 방풍. 방풍 그렇죠. 바람을 예, 막는. 바람 우리 바다니까. 예, 그리고 네. 풍수지리적으로 꼭 송도뿐만 아니라 우리 내륙에도 네. 송도를 왜 마을 입구에 네. 어떤 마을에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렇죠. 하죠. 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말라고 네네. 그렇게 막는 숲을 많이 인공적으로 조성을 하거든요. 네. 인공숲인 거죠. 네네. 우리 포항 송도 또한 어떤 방풍 네. 목적에 만들어진 인공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저는 이제 송도 얘기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 참 그놈들도 잘 만든다, 그죠? 아니, 저렇게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예. 모르겠지만 지금 뭐 역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00년이 넘었죠. 그렇죠. 예, 예. 야, 저만큼 우리 자산이 되니까 지금 그죠? 뭐 저희들도 더 관리를 잘한 거죠. 예. 네네, 우리도 맞습니다. 무슨 예. 말씀인지 우리도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뭐 재밌는 이야기라서 계속 질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예. 대표님께서 또 오늘 뭐 이래 책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책 이게 타이틀을 보면 포항의 문화유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포항의 문화유산 중에 또 굉장히 또 관심이 가거나 예. 또 뭐 특별히 이것만큼은 우리 포항 시민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뭐 그런 곳이 있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요. 네. 방금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곳이라고 해서 어떤 장소 네. 그런 것도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어떤 문화재 네. 우리 포항에도 국보가 2개가 있고요. 네. 뭐 그런 보물, 국보, 천년기념물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한 것들은 또 유형의 무산입니다. 말고 무형의 유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뭐 어느 하나를 딱 꼬집기보다는 네. 뭐 그 내용이 다 뭐 이게 한 300페이지 좀 넘는 분량이니까 네. 이 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인식이 어떤 포항의 장소뿐만 아니라 네. 또 유형의 뿐만 아니라 네. 무형까지도 네. 우리 포항에 다양하게 있다.
나는 거. 가형 이제 무형의 유산 같으면은 이제 해녀 같은 거. 아. 우리가 해녀가 사실 해녀 하면 제주도 해녀. 제주도 당연히 제주도 예. 해녀. 제주도 해녀가요. 우리가 조사를 네. 해보면 한 4,000명 정도 될 때 말이에요. 아, 네네네. 우리 포항의 해녀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다음으로 제일 많은 곳이 예. 우리 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특히 이제 호미반도 그러니까 예. 뭐 호미곤면 우리 저쪽에 대구 그렇죠. 쪽이죠. 구룡포 예. 뭐 이쪽으로 해녀가 많이 계세요. 네, 지금은 네. 이제 많이 이제 그 네. 분들의 네. 연세가 노령화가 돼서 지금은 좀 활동하시는 해녀는 그 수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네, 네, 네. 어쨌든 우리 포항에도 해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포항의 바다 하면은 네. 해병대, 포스코 그 이상이 네.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해녀, 뭐 동해안 별신굿 이런 등등의 포항에서 해양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 해양 도시 포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도 분명히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다. 음. 그리고 이 책에 네. 제가 하나 또 넣어놓은 게요. 저는 축구장 또 넣어놨어요. 아, 우리 축구장. 예, 그러니까 스틸러스 축구장. 예. 포항 같으면. 예. 그러니까 꼭 문화유산이라 해서 어떤 학교 역사 시간에만 배우는 그런 거 말고 네네네. 현재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또 네. 결국은 네. 시민들한테 혹은 포항시의 어떤 프라이드가 된다면 저는 그것 또한 현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래 문화유산이 그렇죠. 충분히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런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들어보니 그러네요. 또 축구장 예. 또 프로잖아요. 프로 축구장이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대단하죠. 그것도 제 1호입니다, 그게. 맞죠. 예, 그게 박태준 그 전 회장이 네. 열을 받았대요. 아.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3연속인가 나갔을 때인가 봐요. 네네네네. 그랬더니만 외국에서 아니 한국에 축구장도 제대로 없는 나라가 무슨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열을 받으셔가지고 그래? 그래서 만들어졌는 게 우리 포항에 만들어진 스틸러스 구장입니다. 야, 저 축구 전용 구장이라 우리가 제 1호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야, 역시 저 포스코 대단합니다. 우리 박대준 회장님 다시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뭐 이런 또 스틸러스 또까지 홍보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고향이 기계입니다. 예. 네, 기계는 제가 이제 한 번씩이니까 저도 이제 기계 출신이다 보니까 자랑을 할 게 많잖아요. 예. 기계도 보면 뭐 특별한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기계인으로서는 굉장히 특별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태사가 3군데가 있어요. 맞습니다. 기계에. 맞습니다. 3태사. 3태사가 예,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예. 새마을 운동의 어떤 발상지. 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기계 지금 이제 뭐 맨발 또 이야기 나오는데 맨발 학교의 어떤 그렇죠. 그 서수 기계 서수. 네.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예. 하는데 예. 저는 그 인문학적이라든 깊이는 잘 몰라요. 뭐 우리는 다 알고 계시는 것 정도다 같습니다. 예. 하는데 특별히 또 저희 고향 어떤 홍보가 될 만한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침 재밌는 게요.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라고 하는 거는 한 4사람이 같이 네.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는 게 네. 기계 향토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네. 얼마 전에 혹시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기동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아, 기동초등학교 나오셨구나. 네네네네. 이게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동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모르는 분은 계시겠지만 네네네. 기계는 4개로 나눠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기동, 기부, 기서, 기남. 지금은 네. 이제 기북이 출장소로 있다가 네네. 기북 면으로 따로 떨어져 네. 나와 있지만 옛날에 그래 네, 있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기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느냐. 네. 그 4개로 또 나눠졌다라는 거. 네네네. 그리고 기계초등학교가 얼마 전에 그 100주년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100주년 그 행사를 했습니다.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0주년 행사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100주년이 더 됐다라는 말은 네. 정말 그 고장이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어떤 그런 오래된 고장에 비해서 그렇게 기계 역사가 포항에 많이 안 알려진 이유는 안타깝습니다. 네. 예전에 경주였거든요. 기계가 행정구역이 예, 기계가 그러면, 경주현에 속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가 조금 이렇게 네. 어떤 여기에 장기라든지 네. 연일이라든지 네네. 청하 어떤 흥해에 비해서
조금 역사가 기계가 경주에 좀 속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조금 소홀해진 면이 없잖아요 있는데 네네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도 100년이 더 됐고 기동 그렇게 네 군데로 나눠질 만큼 크고 한 네. 것이 뭐 기계는 굉장히 큰 곳이고요. 네. 기계는 지금의 기계는 과수원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흥해가 만약에 어떤 우리 일적이 쌀에 보고라면 네, 기계는 네. 과수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인 분홍이 더 많은 곳이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삼태사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숲이 많습니다. 기계 네, 새숲뿐만 아니라 네, 네. 동숲도 동숲도 있잖아요. 있죠. 네, 네, 네. 썰매숲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가리에 또 숲이 네. 있는 그다음 말숲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서 잘 아, 아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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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숲도 많고 뭐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제가 과수원을 이야기 드렸지만 네. 기계가 평지라는 이유 때문에 네. 그다음 어떤 농사 물론 6.25 때 전쟁이 또 치열했던 곳이 기계안면 경주잖아요. 네, 당연히 네. 들어오는 길목이다 그렇죠. 보니까 길목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 인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네. 역사도 많고 네. 그다음에 평지가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떤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좀 분홍도 있어 계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가 오래됐던 그러한 곳이 기계에 아마 짧게 보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아마 올해 말에 기계 네. 향토사가 나올 겁니다. 아, 예. 기계 향토사 감사합니다. 이 뭐 저희가 그 기계도 보면 뭐 여러 뭐 선후배들가 계시겠지만 뭐 깊이를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신 분이 좀 사실 지금 그 본계에 가보면 이 김석종 선배님이라고 예. 이제 대구 모대학의 총장님도 하시고 교수님 하시고 그분이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기계가 인물이 많죠. 네, 공부를 예. 하시는데 예. 그거 빼고는 뭐 우리 기계 명칭을 가지고 예. 한다는 거는 뭐 저희가 기계인으로서 뭐 예.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조건 도와야 안 되겠나 이런 책망을 생각이 한번 있다. 더 불러주십시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잠시 후에 설명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표님께 말씀드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요. 저희가 포항 문화유산, 뭐 포항의 지역 역사 뭐 이런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방송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예.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예, 정도는 예.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 우리 포항 시민들이 좀 더 우리 포항에 대한 애양심을 갖도록 하는 게 우리 또 언론인들이 해야 되고 또 우리 대표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예. 싶어서 제가 뭐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 책 내는 이유도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모두의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만 네, 네, 네. 어떤 이러한 내용의 포항의 역사가 있다. 네. 또 현재 남아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 네. 또 결국은 또 이래 가지고 소멸돼 버린 안타까운 일도 있다. 네. 알리는 게 목적이 책으로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책이 또 이게 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네. 책에 또 이렇게 나온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그렇죠. 네네네. 뭐 방송이 그러한 데서 도움이 된다면 네. 뭐 어차피 뭐 같은 목적이라고 저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제가 스케줄 계속 잡아서 예. 하여튼 그렇게 우리 포항 시민들과 이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많이 갖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뭐 다음 시간에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걸 이제 제가 한번 우리 구독자님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좀 다음에는 이제 방송 체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예. 사전 미팅을 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제 대표님께 말씀을 여쭤보겠는데요. 보통 보면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촬영하고 싶은 제가 꼭 마지막 인터뷰가 그거죠. 네, 잘 아시다시피 그에 대한 관련 우리 지역 학회의 이야기도 괜찮고 또 대표님의 개인 신상도 괜찮고 뭐 충분히 시간이 되니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서 우리가 기계 이야기하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혼자 알게 됐을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상대가 모르고 있을 때 네.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게 뭐 네.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학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다음에 책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또 오늘 같은 방송도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네. 그랬을 때 저는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아는 즐거움보다 같이 네. 공유되는 기쁨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 광고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번 저희들 포항 관련되는 하키 한번 오셨다. 네, 한번 제가 참석을 했죠. 예.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게 네.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우리가 그 강연 때 오셨고요. 네. 이제 5월 달 되어서 또 있을 거고 매달 한 차례씩 하는 강연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환동의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우리 포항이 위치하고 있는 이 환동에 있어서 중심 도시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포스트 딱 나오잖아요. 입에 익숙하잖아요. 환동의 중심 도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뭐가 환동의 중심이냐? 네. 또 환동의 중심이 있다는 게 포항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각 주제별로 모아서 네. 1년 아카데미를 만든 거거든요. 아, 누구나 네네네. 오셔서 들으실 수 있는 자리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준비된 자리인 만큼 네.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회 일정은요, 정성목 TV라든지 포항방송신문에 공익 광고를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항방송신문에 보시면 카테고리에 지금 맨발 학교도 한 달간 계속 홍보를 해줬는데, 예. 학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성목 TV 구독자님, 오늘, 포항에 관한 인문학적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이재훈 대표와 재밌는 포항 얘기를 몇 가지 나눠봤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밌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나중에 또 평가를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란 참 재밌는 곳 같아요. 오늘 좀 이재원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짧은 시간 많은 것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재원 대표와 포항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오늘 좋은 포항을 아시나요? 이런 내용이 너무 정성목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것으로서 포항의 문화유산 저자인 포항지역 연구회 이재은 대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두 주에 뵙겠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